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프로토 84회차 NBA 오늘은 7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오늘 승패는 다 맞췄는데 괜히 언어바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웠네요. 승패 같은 경우는 잘 봤는데 괜히 언어바, 원래 언어바 신혜영 경기라 건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원래 언어바 잘 안 건드리거든요. 농구 NBA 같은 경우는 괜히 건드렸다. 좀 아쉬웠어요. 언어바만 승패는 다 맞췄는데 어쨌든 간에 7경기인데 제가 볼 때 내일 NBA는 전체적으로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배가 좀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 경기 분석한 경기 중에도 좀 역배 쪽으로 본 경기들도 꽤 있고요.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 대 샬럿, 올랜도 대 뉴욕, 워싱턴 대 인디애나,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 덴버 대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대 피닉스, 세크라멘토 대 유타. 한번 가볼게요. 클리블랜드 대 샬럿입니다. 갈란드, 섹스턴, 마카넨, 모블리, 알렌, 트윈타워. 벤치에는 루비오와 케빈 러브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대단했어요. 라멜로 볼. 저는 이번 시즌 라멜로 볼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시작부터 무슨 신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테리 로지어, 고든 헤이워드, 마이스, 브리지스, 플럼리 이렇게 하고, 벤치에는 이시 스미스가 나올 틈이 없었다. 라멜로가 너무 잘해가지고. 우브레 주니어, 피제 워싱턴, 로크나이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로지어가 아마 GTD였나? 기억해요, 로지어가.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나올 걸로 봐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데, 모블리랑 알렌, 트윈타워를 쓰는 클리블랜드인데, 데리우스 갈란드나 뭐 섹스턴 이어지는 백코트를 중심으로 애매하단 말이야. 얘는 항상 좀 애매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라는 그 만년 꼴찌 명성에 비해서는 종종 이변을 낼 수 있을 만한 전력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경기는 자모란트한테 거의 원자 폭탄 맞으면서, 알렌과 모블리의 트윈타는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결국 자모란트에 좀 끌려다니면서 11점 차 뭐 대패를 했던 클리블랜드인데, 샬럿은 인디애나 상대로 무려 20점 차를 뒤집었는데, 확실히 고든 헤이워드 같은 선수들이 부상만 없으면은 충분히 샬럿이 강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던, 뭐 이긴 거는 둘째 치고 20점 차를 뒤집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대단했던 좀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인디애나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의외로 이 경기는 사실 플럼리가, 그러니까 샬럿 쪽에 뭐 인사이드 센터 쪽이 좀 약해요. 플럼리 같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의외로 모블리나 알렌 같은 트윈타워에 좀 샬럿이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샬럿에 사실 이번 시즌 선전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 전 사실 지난 경기도 인디 프렌 쪽 봤는데,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 샬럿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근데 사실 클레블랜드도 수비 중력이 개판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뭐 멤피스의 자모란트 마냥 1대1 아이솔이 되는 선수가 딱히 샬럿에 그 정도 급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샬럿의 불안 요소는 있는데 패스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이 경기 포인트는 좀 결장자라고 보는데, 클리블랜드의 미래, 갈란드가 GTD에 떠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저는 샬럿이 그냥 이긴다고 봐요. 안 나오면은. 물론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윈타워에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클리블랜드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쿼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선수가 클리블랜드에서 갈란드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쨌든 좀, 물론 클리블랜드에 좀 중심은 없지만 중심 없는 팀이에요. 근데 갈란드를 그나마 선수들이 좀 많이 믿고, 그리고 엄청 잘하기도 하고, 뭐 스테판 커리가 얘는 나중에 분명히 대성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갈란드가 결정한다면은 샬럿 쪽에 좀 승리를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저는 갈란드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의외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어떤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경기에 대해서. 근데 이 경기를 왜 했냐면은 샬럿 쪽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8시 경기 때문에 이거 보고 가면은 뭐 충분히 베팅할 만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텐데 없으니까, 이거는
저는 터질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클블 그냥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이 찍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석한 경기입니다. 샬럿이 그리고 아마 좀 지난 인디애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싶어요. 그래서 좀 이 경기도 오바를 보긴 봅니다. 넘어갈게요. 올랜도 대 뉴욕 닉스. 이 경기는 라인업 사실 적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 닉스의 전력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 센터진의 뎁스가 좀 걱정이긴 한데 노엘이 아웃인 상황에서 깁슨까지 GTD에 떠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뉴욕 입장에서의 걱정인데, 지난 보스턴전 보니까 근데 여전히 뉴욕의 왕 랜들은 여전히 랜들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물론 가끔씩 좀 플레이오프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플레이오프 때 랜들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긴 했는데, 여전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영입된 에반 포니에도 상당히 뉴욕에 좀 어울리는, 좀 잘 어우러지는 좋은 플레이 경기력을 보여줬고, 사실 캔바 워커만 1인분 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뉴욕이 일반승 같은 경우는 질 사이즈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뭐 캔바가 못하면 사실 데릭 로즈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캔바가 1인분만 그래도 해주면은 뉴욕이 질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이 경기도 라인업 못 봅니다. 깁슨이 좀 나와주길 바라면서 뉴욕 승만 볼게요. 뉴욕 승만. 어쨌든 원정이고, 일단은 백투백 경기는 아니지만 뉴욕의 불안 요소 같은 경우는 캔바 워커의 좀 들쑥날쑥함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백투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2차 연장까지 간 점도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부상까지는 아니어도 선수들의 어떤 몸에 좀 티는 안 나지만 경기력에서 좀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개막 첫 경기부터 2차 연장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핸디캡까지는 보진 않고요. 뉴욕 승만 볼게요.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인디애나. 경기는 그래도 적을 필요가 있죠. 디니디, 브래들리 빌, 불투명, 칼도엘 포프, 카일 쿠즈마, 갓포드, 이런 워싱턴의 라인업이고, 벤치에서는 이제 기복의 대마왕 베르탄스, 몬트레즐 헤럴,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헤럴 식스맨 나와가지고, 에런 홀리데이, 네토,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치무라 아웃이에요. 얘는 그 올림픽 이후로 좀 제가 볼 때는 멘탈이 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 쿠쿠다스 멘탈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치무라가 올림픽 때 그때 자국민들한테 욕 엄청 먹더니 좀 간 것 같아서 뭐 걱정이긴 합니다. 인디애나 브록던, 말콤 브록던, 듀아르테, 진항이 잘하더라고요. 홀리데이 2명, 사보니스, 역시 인디애나의 1옵션 사보니스고, 마일스 터너. 벤치에는 맥코넬, 토레이 크레이크, 제레미 램, 루버트랑 워렌 아웃이죠. 워렌 진작에 아웃이었고, 루버트까지 시즌 전에 아웃이 됐습니다. 워싱턴이 지난 경기 벤치에서 헤럴이 말씀드린 대로 벤치 스코어러 역할을 잘 해주면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잡았고요. 원정 경기에서. 인디애나는 샬럿이랑 다득점 승부 끝에 아쉽게도 20점 차를 역전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벤치에서의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램이나 크레이크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는데, 벤치에서 진짜 맥코넬 말고는 진짜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어요. 진짜로. 와, 주전들이 좀 불쌍할 정도로 벤치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좀 20점 차라는 큰 점수차를 좀 역전당했던 그런 경기인데, 반면에 워싱턴은 벤치의 활약으로 이겼다는 게 좀 두 팀의 상반되는 점이고요. 오늘 붙는 두 팀의 결국 인디애나의 주전들의 활약이 우대하냐, 아니면은 워싱턴의 벤치가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인디 벤치가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냐, 이 둘의 어느 쪽의 우위가 더 센지가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 경기를 보는데요. 레이커스에서 일단 뭐 넘어온 칼 쿠즈마와 뭐 칼도엘 포프, 야투감은 여전히 좋지 못했고, 그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별발 다를 게 없었고, 브래들리 빌의 3점은 역시나 지난 시즌에도 좋지 않았거든요. 뭐 이번 시즌 출발도 딱히 아주 별로였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디니디라는 좋은 포인트 가드를 웨스트브룩을 보내긴 했지만 데려왔어요, 브루클린에서. 근데 아직 빌과의 디니디가 이제 장기 부상에서 복귀하기도 했고, 아직 빌과의 호흡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는 워싱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보니스가 버티고 있는 인디애나의 프론트 코트, 워싱턴의 인사이드를 좀 농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벤치타임 스코어가 결국 헤럴이나 뭐 베르탄스인데, 헤럴이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하나 이제는 인사이드가 좋은 인디애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전 경기와 같은 활약을 헤럴에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베르탄스는 사실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선수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경기마다 3점 성공률이 음, 극과 극을 보이는 선수기 때문에 지난 경기는 하나도 못 넣었어요.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잘 넣을 때는 진짜 거의 뭐 한 60%, 70%, 80%까지도 넣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첫 경기에서 너무 안 좋았고, 그래도 기복이 심한 선수긴 하지만 굳이 예측하기에는 엄청 뛰어난 활약을 보일 거라고 보기는 그래도 힘들다고 봤을 때 뭐 적당히 좀 던져주거나 여전히 못한다면은 결국 벤치에서도 인디애나가 어떻게든 좀 버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결국 주전 싸움끼리 가면은 인사이드가 좋은 인디애나가, 그리고 3점에서의 여전히 칼델포프, 쿠즈마, 뭐 빌 부진하기 때문에 인사이드가 좋은 인디애나 쪽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벤치의 대결에서 워싱턴이 만약에 이어서 점수차가 혹시나 좁혀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클러치 상황에서 좋은 거는 인디애나라고 봅니다. 인디애나 승 봅니다. 이 경기, 그리고 어쨌든 브래들리 빌의 그 출전 여부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찍었는데 빌이 안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런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은 패스했는데, 일단 엔비드 GTD이기도 하고 8시 반 경기라 라인업 보고 가기 빡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엔비드는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라인업을, 출전 여부를. 제가 볼 때는 뭐 필라 입장에서도 엔비드 같은 경우 시작부터 무리 안 시킬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루클린 쪽을 보긴 하는데, 어쨌든 브루클린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 수비 처참했죠. 사실 너무 안 좋았어서 좀 플레이오프 때의 수비력이 좋아진 거를 보고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 정도는 사실 열심히 뛰고 좀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개선될 만한 수비력이었거든. 수비력이었거든요. 지난 미라키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경기는.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브루클린 쪽을 보긴 하는데 당연히 안 갑니다.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 케빈 포터 주니어. 지난 경기 턴오버 거의 두 자릿수까지. 어쨌든 제일런 그린 기대 많지 못했죠. 제신 테이트, 다니엘 타이스, 아이고, 타이스 우드. 벤치에는 레코드, 어거스틴, 캐년 마틴 주니어. 오크랜은 이제 길저스, 너밖에 없다 진짜. 돌트, 기디, 베이즐리, 데릭 베이버스. 벤치에는 로비, 뭐 포크챈스키,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리를 당하는 팀을 고르는 경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당하는 팀을 고르는 경기예요. 사실 뭐 딱히 분석할 것도 없고요. 저는 오클라호마 쪽이 더 좋아 보여요. 휴스턴은 지난 경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졸전이었고, 미네소타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닌데 뭐 그냥 스틸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매 공격 그냥 스틸 하다가 경기가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됐고, 사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유타 원정 가서 3점이 더럽게 안 터진 것 빼고는 저는 휴스턴보단 나았다고 봐요. 휴스턴에 펼친 졸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보고, 3점 좀 들어갔으면 그래도 뭐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클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너무 졸전을 펼친 휴스턴보다는 그냥 오클라호마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옵션인 길조스 알렉산더도 제가 볼 때는 우드보다 좀 더 변수를 더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만 봐도 오클라호마 구단주들의 속을 많이 태웠잖아요. 단장이나 뭐 탱킹하려고 지려고 하는데 길저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죠. 길저스가 계속 잘해가지고 연승을 그때 오클라호마가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승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애초에 분석이 안 되는 경기. 원래 같으면은 그냥 찍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경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력이나 뭐 여러 가지 갔을 때 재미로 뭐 그냥 고배당 찍을 때만 가는 건데,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넣었는데 넘어갈게요. 덴버 대 샌안토니오. 몬테모리스. 와, 덴버 지난 경기 잘하더라고요. 윌 바튼 너무 좋았어. 마포주 여전히 4쿼터에 클러치 상황에서 똥 싸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바꿔 패줬어요. 에라운 고든 잘하더라고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의외로 잘하고. 요키치. 벤치에는 캄파조, 오스틴 리버스, 노지아, 제프 그린.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머레이, 데릭 화이트, 맥더먼, 인디애나스 데려왔죠. 그리고 뭐 켈돈 존슨 뭐 이런 애들, 뭐 센터는 포엘트를 나오겠죠. 벤치에는 버브스, 로니 워커 4세, 배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난 경기에 덴버가 승리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뭐 말씀 그때 며칠 전 분석 영상에서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간 피닉스가 자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덴버가 전체적으로 잘 풀리는 날의 덴버였다 라고 말씀드렸죠. 덴버는 잘 풀리는 날이었고 피닉스는 안 풀리는 날, 그러니까 자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제대로 맞붙어서 덴버가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덴버가 피닉스의 상태를 봤을 땐 덴버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물론 덴버 선수들 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세나는 사실 이 경기를 제가 그래도 좀 변수로 보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벤치에 로니오커 4세나 패스 이런 선수 득점력 있고 포브스도 중간중간 나와서 3점 하나 쏙 던지고 나가고 뚝 던지고 나가고 충분히 이제 벤치에서의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벤치에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 경기 뭐 머레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덴버는 1옵션 요키치잖아요. 근데 물론 요키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포엘틀이 그래도 사이즈 면에서는 덴버의 어쨌든 골밑을 만약에 막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당연히 근데 사실 전력 분석으로 보면 당연히 덴버승 보는 게 맞는데 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엘틀이 어쨌든 사이즈 면에서 있기 때문에 요키치가, 물론 요키치는 골밑만 막아서 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BQ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뭐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포엘틀이 어쨌든 블락 하나는 그래도 잘하는 선수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막아내고 좀 벤치에서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머레이 같은 뭐 데릭 화이트, 맥더먼 3점이 좀 터져주면은 이 경기, 그리고 지난 경기에는 뭐 잘했다고는 하나 포토 주니어에 대한 제가 변수 말씀드렸고 4쿼터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4쿼터에 포터가 잘했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또 똑같이 못하더라고 4쿼터에 가니까. 그리고 어쨌든 캄파조나 리버스가 득점보다는 좀 수비 쪽의 선수들이고, 제프 그린이 만약에 또 부진하고 하면은 이거 마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일반승만 봅니다. 이거 이 경기도 사실 배팅은 안 할 건데 저는 좀 배당 대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반승은 물론 괜찮아 보입니다만 마인 같은 경우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경기고 넘어갈게요.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피닉스 어떡하냐 레이커스야. 자, 너네 어떡해. 골스 2연승 하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홀튼 터커, 터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컸다. 마리자 아웃. 피닉스는 푸커, 미칼 브리지스, 제이 크라우더, 에이튼. 벤치에는 카메론 페인, 샤멧, 투명, 자비엘 맥기, 카메론 존슨. 지난 경기 크라우더가 부진하면서 많이 뛰었는데 존슨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피닉스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저 아웃자들 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워낙 좀 그래도 이번 시즌 좀 중요한 자원을 쓰려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다 나가고 남은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 못하고 요즘 몽크랑 뭐 없어요. 추가로 뭐 해줄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르브론이나 사실 갈매기가 지난 경기처럼 해주고 웨스트브룩이나 뭐 말릭 몽크나 멜로, 카멜로 앤서니 같은 선수들이 셋 중에 둘 정도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야 좀 이길만해 보이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리고 론도의 활용성도 에이트라고 적었네. 에이튼 지난 경기야 뭐 골스의 골밑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엘리우 패스만 던져줘도 론도의 어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엘리우 패스만 뚝뚝 던져줘도 론도가 그런 거 또 잘하긴 하니까. 근데 그 부분 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경기는 전 론도가 어쨌든 웨스트브룩에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점에서 웨스트브룩의 폼도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진짜 AD랑 이거 자꾸 어떡하 났네.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이랑 AD가 지난 경기 그렇게 해도 졌던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피닉스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 야투도 안 터지고 전체적으로 좀 안 풀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제이 크라우더가 그리고 연속으로 똥 싸는 경기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데빈 부커도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야투가 부진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경기는 그냥 놔주는 겁니다. 야투가 부진하면 그게 농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오늘 경기는 충분히 전력이 약해진 아웃자가 많은 약해진 레이커스를 상대로 해줄 거라고 봅니다. 피닉스가. 그러니까 저는 리그 초반에는 레이커스 반대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를 사실 이게 제가 피닉스 봤지만 그래도 레이커스 또 홈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피닉스가 그리고 지난 경기 안 좋았잖아요. 더군다나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패스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피닉스 안 갈 거면 그냥 하거나 뭐 주력감이라고 저도 말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피닉스 쪽을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피닉스 승. 전체적으로 특히나 벤치 대결에서도 그렇고 피닉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현재 전력만 놓고 보면. 마지막 경기 세크라멘토 대 유타 재즈. 박스, 할리버트, 반스, 하클리스 2명. 리시암 홈즈. 벤치에는 나비온 미첼 기대와 달리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버디힐드는 지난 경기 뭐 1인분을 해줬고 트리스탄 탐슨. 유타 같은 경우 마이클 콘리, 도노반 미첼, 보얀 보그다노비치, 오닐, 고베어. 벤치에는 조던 클락슨, 조 잉글스, 조시가 맞네. 여기는 잉글스 죄송합니다. 화이트 사이드. 루디 게이는 아웃. 첫 이변의 주인공이죠. 세크라멘토 첫 경기 포트랜드를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유타도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가볍게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도 굳이 보면 오바 쪽을 보긴 봐요. 일단은 오바 쪽을 굳이 보긴 보는데 세크가 달린다 하면은 유타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거를 안 받아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크라멘토가 이제 3가드 시스템으로 고베어만 잘 끌어낸다면은 역시나 공격적으로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만 역시나 수비가 좀 문제예요. 세크 벤치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다비온 미첼이 지난 경기 상당히 부진했고 뭐 아직까지도 뭐 지난 경기 못했다고 뭐 얘가 뭐 안 좋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린 선수기 때문에 경험을 좀 쌓으면서 좀 시간을 주는 게 오늘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사실 유타가 강하긴 한데 뭔가 지난 시즌에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도노반 미첼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사실 감독 성향이 정규를 좀 그래도 잘 빡세게 돌리는데 오클전 뭘 한 경기만 보고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느낌은 제가 못 받았어요. 물론 상대가 오클이어서 예상이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고 충분히 세크가 좀 의외로 비비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의외로 좀 초반 같은 경우나 뭐 잘 비비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유타 승을 일단 보고요. 유타 승은 보는데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인이랑 오바랑 배당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저는 둘 중 하나 고르라면은 오바를 찍을 것 같아요. 음. 유타슨이랑 마인 오바 이렇게 보는데 유마옵 보는데 마인보다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음, 좀 예측입니다. 어쨌든 포틀랜드를 잡아내기도 했고 물론 이제 4쿼터에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세크라멘토인가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인을 그래도 보긴 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인까지도 보긴 본 건데 어쨌든 세크가 제가 볼 때는 2쿼나 한 3쿼 중반까지도 좀 은근히 꽤 의외로 진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럴 거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비면서 10점 차 내로 비비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쿼터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세크가 지난 경기는 4쿼터에 이제 쭉 내리막을 걸었지만 또 3점이 또 들어가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다 조금 애매하다. 근데 갈만은 해 보이는데 뭐 하나 고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뭐 제가 오바 쪽에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했지만 거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달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여기까지고요. NBA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NBA건 해외 축구건 오늘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말씀드렸잖아. 별로 안 좋아 보여. 제가 주력감일 때는 이거 주력감이에요. 이거 주력으로 갈만합니다. 이거 주력까지는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보통 마지막에 멘트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NBA 같은 경우는 이변이 좀 많이 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터질 것 같아. 그런 분석상에서도 좀 이변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들이 몇몇 경기들 보이고 또 지난 계속해서 정배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변의 타이밍이기도 하고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매치업도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너무 좀 약팀들이 뭐 토리노 사실 강팀 아니잖아요. 약팀이고 마인츠 약팀이잖아요. 근데 너무 낮은 정배를 받은 게 이 팀을 믿고 그 정배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기분이 원래 믿을 때는 명문을 믿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팀들이 약팀 낮은 배당을 받았고 아스날 같은 경우가 낮은 배당 받았으면 뭐예요? 이 팀 저는 반대 보는데 그러니까 좀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금액 조절을 좀 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분석과 좀 더 확실한 경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